뉴스와 이슈입니다. 오늘은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이 가능할까 주제로 다뤄보겠습니다. 자, 이 국장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랜만입니다. 아유, 상당히 오랜만입니다. 네. 예, 저기 윤석열 그 당선자가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 이전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근데 저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은데. 네, 최근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조사 기간이 3월 19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됐는데요. 이 조사 기간은 미디어 토마토입니다. 조사 방법은 ARS 무선 100% RDD 방식으로 진행이 됐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대통령 집무실 청와대 이전에 관해서 이 국민의 58.1%가 반대하는 걸로 이렇게 집계가 됐습니다. 그리고 찬성은 33.1%에 그쳤습니다. 8.7%는 잘 모르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고요. 이 밖에 몇 가지 굵직굵직한 주제가 있었는데요. 같이 소개를 해드리면,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에 관해서는 반대 여론이 58.2%, 찬성 38.2%. 자, 여성가족부 폐지입니다. 반대 42.5%, 찬성 48.4%. 예, 여가부 폐지는 찬성 여론이 현재 더 높은 것으로 네. 나타났습니다. 민주당 관련한 여론조사도 하나 포함이 됐는데요. 윤호중 민주당 비대위원장이 거취에 관한 항목도 포함이 됐습니다. 사퇴해야 한다는 의견이 48.8%, 사퇴는 안 돼 20.5%, 잘 모름 30.6% 나왔는데요. 현재로서는 한 50% 조금 안 됩니다만은 절반 정도가 사퇴해야 된다. 이런 여론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우리 이 핫 이슈인 청와대 이전과 관련해서 또 다른 조사가 하나 있는데요. 이거는 여론조사 기관을 통해서 일반적 여론조사 방식으로 시행되지는 않았지만, 앞서 지금 말씀드린 미디어 토마토 여론조사 아주 비슷한, 이 추세 여론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져왔는데요. 여기 지금 화면에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표시가 되어 있을 텐데, 노컷 뉴스에서, 대통령실 용산 이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라고 해서 이렇게 찬반, 잘 모르겠다. 세 가지 항목으로 인터넷 폴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정확히 얼마나 많은 인원이 이 인터넷 폴 여론조사에 참여했고 했는지는 정확히 이렇게 지금 확인이 안 됩니다만은 지금 보면은 66.83% 오늘 오후 현재까지 집계입니다. 대통령실 용산 이전에 관해서 반대하는 걸로 이렇게 나왔고요. 32.75% 많이 찬성하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여론조사 이제 인터넷 폴이죠. 인터넷 폴 조사의 추이와 미디어 토마토 여론조사의 추이를 보면은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와대 이전, 대통령실 용산 이전에 관해서는 국민의 60% 가까이, 60% 한쪽은 60%가 넘죠. 또 한쪽은 이제 58%인데 대체적으로 봤을 때 60% 전후로 반대하는 여론이 지금 아주 거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저기 물론 현재 지금 저 청와대에서도 반대 입장을 밝혔다고요. 네, 이 문재인 정부 현재 청와대에서 어제 이 국가안전보장회 NSC를 열어서 이제 입장 정리가 됐습니다. 결론적으로 현 문재인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지금 시간적인 문제 등등 있지만 이 국가 안보 문제 지금 특히나 북한이 최근 들어 미사일 발사 등 이거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청와대 이전을 하게 되면은 이 급격한 안보에 관한 이런 위기적 상황이 초래할 때 이렇게 보고 신중하게 접근할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런 우려 사항을 인수위 측에 전하겠다 이렇게 공식 밝혔고요.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인 박수현 대변인이 어제 브리핑을 해서 이런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요약하자면 현재 우리
문재인 정부의 입장은 현 상황에서의 아주 급격한 이런 국방부 재배치를 포함해 합참 이전 등등 해서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로 옮기는 것은 부적절하다, 위험 요소가 많다, 이렇게 반대를 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아, 그렇죠. 근데 이제 일각에서는 청와대, 그러니까 이 대통령실이죠. 대통령실 이전이 이제 위헌이라면서 헌법 소원하고 그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해요. 네, 그 내용은 무엇이죠? 네, 이게 왜 지금 헌법소원이 제기가 됐습니다. 헌법소원 심판 청구가 3일 전입니다. 지금 3월 19일 진행이 됐는데 뭐 벌써 번호까지 받은 것 같아요. 2022 헌마 346번 이렇게 지금 알려져 있는데,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제기한 청구인은 전상하 변호사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잠깐 보면은 침해된 권리는 헌법 제72조 국민투표의 권리가 침해가 됐다 이렇게 보고, 침해의 원인이 되는 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부분에 관해서는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 집무실 이전 행위와 대통령의 위제 가항, 그러니까 대통령 집무실 이전 행위죠. 이 행위를 제재하는 행위에 관해서 헌법 소원 심판 청구를 했습니다. 청구 취지는 결론적으로 보면은 대통령 당선인, 윤석열 당선인이죠. 대통령 집무실 이전 행위 및 대통령이 이러한 대통령 당선인의 행위를 제재하지 않는 행위, 현 대통령입니다. 모두 헌법 제72조 국민투표의 원리에 위반된다라는 결정을 구하는 이런 청구 취지를 제시를 했습니다. 청구 이유가 있는데요.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이 국민의 대다수, 주권자인 국민이 윤석열 현 당선인을 대통령으로만 선출했을 뿐인데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찬성하지 않았다. 그리고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보고 투표한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라는 점과, 그리고 현재 그 대통령 집무실 청와대를 이전하려면 그에 합당한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 대통령 집무실 이전하는 것은 제75조에 따른 국민투표에 붙여야 될 결정할 사안이다 등 해서 헌법소원을 청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우리 국민 이 시청각에서 참고해야 될 아주 중요한 역사적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2004년 신행정수도 특별법 위헌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때 그 핵심 내용이 이겁니다. 대한민국의 수도는 어디죠? 서울로 온다. 서울입니다. 서울.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라는 사실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조선 이래 수백 년 동안 이 우리 한반도 지금 대한민국이죠. 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이거의 중심, 그리고 당시는 왕조죠. 왕조가 있었고 통치하는 핵심 지역, 그리고 살고 있는 이 중심 바로 서울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해방 이후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통해서 지금 70년, 거의 80년 가까이 되어가고 있지만 이 국민의 일상생활, 그리고 정치, 사회, 경제 모든 이 체제 시스템 속에서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라고 이렇게 확정이 됐고 제대화됐습니다. 이거 근데 헌법에는 없습니다. 그죠? 그렇죠. 헌법 조항에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라는 조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2004년 판결 때 이런 논리가 나온 거죠.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라는 것은 간섭 헌법, 불문 헌법으로 이미 확고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수도 서울을 헌법이죠. 헌법을 고쳐서 이게 이전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국민투표를. 그죠? 국민투표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당시에 위헌 결정을 했던 핵심적 논리는 국민투표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국민의 권리, 헌법적 권리를 침해했다 해가지고 위헌 판결을 내렸거든요. 그러면 이 2004년에 현재 이 위헌 판결의 어떤 결정 논리와 지금의 대통령 집무실 청와대 이전 이 상황을 빗대어 보면은 거의 비슷한 내용이죠. 그죠? 청와대, 즉 대통령 비서실, 집무실이 있는 이 공간이 대한민국 사람은 청와대가
어떤 곳이라는 거 다 알죠. 그렇죠. 네,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대통령이 되면 청와대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는 그렇게들 알고 있는 거죠. 그죠. 임기가 끝나고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어디로 갑니까? 청와대로 가요. 청와대로 바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임기를 마친 대통령이 어디서 나오냐? 청와대에서 나오죠. 그리고 그 청와대는 수도 서울의 중심 북악산 밑에 사대문 안에 경복궁 뒤에 그죠? 거기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실 뭐 초등학생 그죠? 나이 어른 아이부터 해가지고 나이 많은 어른들까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87년 헌법을 개정할 때 마찬가지로 그 조항을 헌법에 명시를 안 한 거죠. 왜냐하면 다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명시를 안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봤을 때 이번에 전상아 변호사가 위헌소송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했는데 저는 이게 각하되지 않고 본안 재판에 간다라면은 똑같은 상황이 지금 빚어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아주 중요한 지금 헌법소원 심판 청구가 3월 19일 제기가 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 지금 3월 20일 오후 현재 시간 오늘 오후에 서울행정법원에 가처분 신청이 하나 지금 그렇죠. 신청이 됐는데요. 바로 청와대 집무실 용산 이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오늘 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피신청인은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 두 번째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안철수 위원장, 정부 측입니다.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을 피신청인으로 하여 신청이 제기가 됐고요. 이 신청은 정의연대 김상민 사무총장 등 지금 관련 단체 인사들이 오늘 오후 서울행정법원에 기자회견을 마치고 지금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청 취지는 피신청인 윤석열 및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제20대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 현 국방부 건물에 두는 처분의 집행을 중지한다. 피신청인 기획재정부 장관은 피신청인 제20대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을 예비비 신청을 승인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결정을 구한다. 이렇게 제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신청 이유가 있는데요. 신청인들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지금 피신청인들이 사용하는 승인하는 각 세금을 납부하는 자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련 법규 및 판례를 제시를 하고 있는데 앞서 지금 언급한 것처럼 현 이 청와대 용산 국방부 건물로 집무실을 이전하는 것은 위헌적이다, 위법하다, 헌법에 위반된다 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관련된 여러 가지 뭐 인수위원회 관한 법률 등등 관련 법률을 제시를 하면서 결론적으로 위법한 행정집행이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국민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막다하기 때문에 이걸 집행을 중지한다라는 처분을 지금 제기를 한 것이고요. 여기서도 중요한 핵심 논거가 바로 2004년 헌마 554호 사건, 헌법소원 사건, 신행정수도 특별법 위헌 사건 판례를 제시를 하면서 가처분 신청을 한 겁니다. 네, 그렇군요. 자,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 이전 문제 현재 어떻게 정말 풀어야 되겠습니까? 네, 지금 많은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현재의 대통령 권력과 차기 대통령 권력이 외견상 지금 충돌하는 그런 양상을 보이긴 합니다면은 이 핵심적인 부분을 지금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도 바로 헌법소원 이 청구 사건의 핵심 논과 연관이 되어 있는데 이러한 그 사태가 벌어진 거의 핵심적 이유는 헌법 문제와 관련 법률의 미비 때문에 저는 벌어졌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 집무실의 위치에 관한
관련 규정이 현재 법률 없습니다. 법률이 없죠. 예, 대통령 비서실에 관한 법률, 뭐 대통령 등 경우에 관한 법률은 있는데 대통령 인수위원회, 집무실에 관한 법률은 없죠. 인수위원회 관한 법률, 그리고 관련 법 중에 하나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제 11조에 보면 100m 이내로 이렇게 집회 시위를 제한할 수 있는 없고요. 그 구간에 그 문구가 명문화되어 있는데 대통령 간제가 들어가 있어요. 집시법에. 근데 문제는 대통령 간제의 위치를 그 법에는 언급하지 않고 있어요. 법에 없어요. 왜냐하면 대통령 간제 위치 다 알잖아요. 대한민국 사람들. 기존 그러니까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관습처럼 바로 그렇죠. 네, 그 안에 있는 거로 돼 있으니까 대한민국 수도 서울은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다. 서울이다. 이거와 같은 거죠. 대통령은 당선되면 청와대로 들어간다. 그또 관저도 청와대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걸 뭐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차기 당선자와 현 정부가 충돌하는 부분은 명확합니다. 그리고 현 정부의 입장은 국가 안보에 관한 우려, 관련 절차, 시기적 문제 등등 해서 심각한 우려사항을 전달했는데 사실상 반대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당연한 거 아닙니까?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임기가 5월 9일 밤 12시. 23시 59분 59초까지입니다. 자, 5월 10일 넘어가면은 이제 차기 대통령인 윤석열 현 당선인이 대통령의 임기 직무를 시작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전까지는 명백히 대한민국의 국군 통수권자라서 군을 통솔하고 움직일 수 있는 최종 결정권자는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에서 당연한 권리를 행사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을 안보라고 하는 부분이 되는 거죠. 안보. 이것을 마치 지금 현재 이 수구 매체 등에서는 뭐 신구 권력의 충돌 뭐 등등 하는데 이거는 전혀 본질이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또 한쪽에서는 윤석열 현 당선자에 관해서 투표하지 않았거나 지금 반대하고 있는 또 거의 절반을 이루고 있는 국민들 중에서 또 일부에서는 뭐 어떤 도사 뭐 또 그 용산이 이게 용 아닙니까 용? 예? 뭐 여의주를 물고 가면 이게 막 이렇게 해가지고 뭐 3년 전에 영상이 지금 다시 화제가 되고 또 이 기사가 뭐 7군데 일간지 등에서 올렸다가 삭제하고 뭐 지금 이런 소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쪽에서는 뭐 내각제를 위해서 현재 이슈를 듣고 또 이른바 본부장 지난 대선에서 제기됐던 본부장 비리를 뭐 이슈를 듣기 위해서 이전할 수 없음을 알면도 불구하고 청와대 이전 이슈를 던졌다. 뭐 이런 식의 분석이 벌어지고 있는데 물론 뭐 일맥 뭐 일리가 있고 또 따져봐야 될 지점들이 있는 게 사실이긴 한데 문제는 지금 새로운 이 대한민국 다음 대통령의 국정이 어찌됐든 간에 뭐 당장에 뭐 탄핵될 일도 없잖아요. 사실 그죠? 임기는 시작됩니다. 이건 정해진 거예요. 그리고 현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5월 9일 23시 59분 59초가 끝납니다. 그럼 결국은 차기 정권에서 대통령 직무를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이게 상당히 심각한 상황에 빠졌는데 이거 빨리 해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소를 할 거냐? 저는 국회에 책임이 있다고 보는 거죠. 자, 국회 다수 의석인 민주당이 대통령 집무실의 위치나 이 부분에 관한 것들을 대통령 비서실에 관한 법이나 집시법이나 인수위 등 해서 관련 법률에 지금 개정해서 명시하면 됩니다. 명시를 하고 이 발효의 효력 시기를 새 정부에서 발효대로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예. 원칙대로 가는 거죠. 그렇죠. 네. 이렇게 하면 논란이 말끔히 해소될 수 있고요. 대통령은 그러면 현 대통령은 지금 현 대통령이 아니죠. 차기 대통령 지금 당선자인 윤석열 당선인은 이 국회가 만약에 이런 프로세스를 가서 법 개정해가지고 이걸 하면 존중하고 그 결정에 따라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국민 여론도 거의 60% 가까이 반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빨리 이 논란이 끝내야 되고요. 민주당이 지금 뭐 비상대책위를 가동해가지고 뭐 원내대표를 누굴 뽑고 그 다음에 누구를 하고 또 이재명 후보자의 역할이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얘기들이 노는데요. 지금 국가적으로 코로나, 뭐 강원도 산불,
민생, 자영업자, 그 자영업자 곡소리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언론개혁, 뭐 정치사법, 검찰개혁, 지금 너무 이렇게 할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빨리 지금 민생 현안과 정치개혁, 언론개혁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이 논란을 빨리 시급히 해소해야 된다는 거예요. 해소하기 위해서 저는 민주당의 가장 책임이 크다고 보고, 민주당이 법 개정을 통해서 대통령 집무실의 위치에 관해서 명시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면 돼요. 근데 지금 기성 수구 언론이나 이 메이저 언론들도 이 점에 관해서 지금 전혀 짚어내지 못하고 있고 보도를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맥락이거든요. 그럼 뭐 그걸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네, 어쨌든 핵심적인 이 사안이 벌어진 거는 뭐 청와대가 이전한다라는 거에서는 공략화된 게 사실이고,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기 전부터도 그랬고, 또 역대 정부에서도 청와대 이전 얘기는 계속 나왔습니다. 그렇죠. 집무실 문제였었던 거였죠. 뭐 터가 안 좋아서 뭐 대통령의 뭐 말로가 안 좋다는 등 여러 가지 뭐 이런 얘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실제 그런 뭐 역대 대통령 중에서 안 좋게 좀 끝난 경우도 있습니다. 있고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우리 대한민국이 일제 강점기 이후에 해방, 정부 수립, 한국 전쟁 이후에 6, 70년 동안 아주 이렇게 빛나는 그런 성장, 위기 극복하고 이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대한민국 국민과 이 대한민국 국가는 위기를 극복해내고 오늘날 이 자리, 그리고 바로 현 정부, 촛불 시민혁명을 통해 가지고 현 정부를 창출해냈죠. 이 국민 시민의 힘만 봤을 때는 청와대 터가 정말 나쁘고 구분이 없었다라면은 이렇게 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대통령 중심으로 이거 보면 안 됩니다. 우리 국민과 대한민국의 국력을 이걸 중심으로 봐야 되고, 그렇다라면 현재의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 이전 논란은 정말 불필요한 논란이에요. 새 정부가 출범해서 또 관련 법률의 정비를 통해서 추진하면 돼요. 그리고 뭐 이 소통이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그런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네. 예. 사실은 좀 청와대 앞에 보면은 그 연풍문구 2층에도 그 자리가 충분히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예, 가보셨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이렇게 국민들을 만나고 그럴 수 있는 그 공간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지금 우리 조정상 대표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이 얘기는요, 저희가 이제 직접 청와대를 출입하고 또 현장에서 경험했기 때문에 드릴 수 있는 말씀이고요. 지금 앞서 뭐 얘기는 못했지만 지금 용산 이전에 논리랄까 근거 중에 하나로 이걸 얘기한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청와대가 국민과 불소통하는 공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소통할 수 있는 공간으로 나가야 된다. 거기 적합지가 용산이다. 이런 주장인데요. 지금 왜곡된 그런 사실이 아주 많이 유포가 되고 알려졌는데, 문재인 정부는 2017년 5월 10일 뭐 그때 탄핵 이후에 이제 했기 때문에 친직도 뭐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했어요. 인수위가 없었죠. 네, 인수위 자체도 없었고 약식 친민성을 통해 가지고 문 대통령이 바로 이 직무에 들어갔는데, 문 대통령이 첫 번째 한 일이 그겁니다. 본관에 가보니까요, 본관이 비서동하고 떨어진 게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큰 건물에 대통령이 혼자는 아닙니다. 뭐 비서실장도 있고 이제 그 의전 수석도 있고 비서관도 있고 다 있어요. 같이 있긴 하지만 대통령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 대통령이 처음 취한 조치가 2017년 5월 15일자로 대통령 집무실을 여민 일관으로 바로 옮겼어요. 여민 일관 3층으로. 네, 3층으로 옮겼어요. 그렇죠. 우리 직접 가보지 않았습니까? 네, 네, 네. 가서 우리 집권 초기에 청와대 출입기자 오픈하우스 해서 우리가 이제 갔습니다. 대통령과 직접 3층에 있는 문재인 대통령을 직접 만나서 뭐 인사도 나누고 간단하게 여러 기자들 같이 갔으니까요. 사진도 찍고 바로 확인했습니다. 문 대통령 3층에 건물을 하셨고, 뭐 바로 밑에 2층, 1층 내려가면 비서실장부터 각 수석들 다 있었고요. 우리가 다 돌아봤어요. 그래서 지금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뛰어가면 30초, 걸어가면은 57초인가요? 해가지고 대통령을 바로 만날 수 있는데 바로 붙어 있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지금 얘기가 됐냐면은
대통령의 그 집무실인 본관과 비서동이 떨어져 있어가지고 가려면 한참 걸리고 힘들대. 이거는 완전 가짜뉴스죠. 지금 문 대통령이 5년 동안 비서대가 바로 붙어가지고 여민관에서 근무를 했는데, 이 점은 꼭 이제 팩트 체크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 우리 전 대표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자, 불통의 그런 뭐랄까 문제점 다 원활히 소통됐는가? 그건 아니죠. 지금 현재 청와대의 구조나 위치나 이런 설계나 시스템 자체는 불통의 요소를 안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이제 문 대통령이 청와대 뒷산도 많이 구간들을 개방을 했고, 자, 집권 초에는 밤에는 거기 차도 못 가고 사람들도 못 갔잖아요. 집권 초에 다 개방해서 밤에도 다닐 수 있게 하고, 뭐 차들도 자유롭게, 이제 검문 안 해요. 옛날에 가면은 다 확인하고 이렇게 뭐 이렇게 하고 했는데 이제 검문 안 해요. 웬만하면 검문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하고, 이제 그 공간 앞에 뭐 집회도 자유롭게 하고 다 했습니다.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통의 공간이 있어요. 청와대 구조 자체가 좀 북악산 밑에 여러 가지 뭐 안보, 뭐 보안 이런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청와대 돼 있는 바깥 외벽, 그죠? 외벽까지도 가는 게 뭐 쉽지는 않아요. 사실 뭐 여기 경복궁 옆에가 떨어져 있으니까 들어가 보면은 본관을 뭐 일반인들은 갈 수도 없죠. 우리 출입 기자들도 뭐 본관에 오픈하세요. 방거 외에.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 대통령이 사실 일반 시민 국민과 만나는 기회가 많지 않았던 게 사실이고, 그렇습니다. 근데 많이 노력했잖아요. 이게 그 정기적으로 계속 그 관람하게 할 수 있고, 본관까지 다 개방을 했어요. 본관에 이렇게 개방해가 국민들이 가면요, 대통령이, 문 대통령이 직무를 하다가 이렇게 보잖아요. 그죠? 밖에 지나가는 그 관람원 분들 보면 이렇게 손도 흔들고 그런 일들도 이제 입고를 했습니다. 근데 불통의 공간이 남아있는데, 일단은 그 부분은 또 그 얘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기자실 문제. 기자실이 있습니다. 자, 기자들이 자 불통 공간 해가지고 막 비판 기사 쓰잖아요. 뭐 비판 기사 쓸 수 있죠. 그게 이제 대안적인 방향으로 가야죠. 그러려면요 기자실부터 개방해야 돼요. 청와대 기자실 가보면 춘추관이 있어요. 춘추관 외벽 담벼락이 있어요. 높아가 보이지도 않아요. 막 철문이 있는데 그거 열어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 문이 같아요. 춘추관 기자들 가는 문이랑 그 관람객들이 가는 문이 같는데, 이렇게 들어가서 관람객들은 왼쪽으로 가고, 그죠? 기자들은 오른쪽으로 가서 춘추관 건물로 갑니다. 기자들요, 그 안에서 뭐 열심히 하죠. 뭐 국정, 대통령 이렇게 하는 것도 보고, 국민의 알 권리에 대해서 노력하는데, 되게 단절됐습니다. 기자들 공간부터 단절이 됐고요. 폐쇄적이에요. 저는 그렇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뭐 임기가 끝나고 다음 정부로 가겠지만, 당분간 청와대 기자실 등이 거기 남아있고 한다라고 가정했을 때는, 청와대 기자실의 담벼락부터 당장 허물어야 돼요. 기자들이 열린 공간에 시민들한테 만날 수 있게 해줘야 돼요. 그럼 기자들은, 아니, 우리 기사 쓰려고 했는데, 뭐, 일종의 약간 보안, 이런 게 필요하지 않냐 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아요. 기자들, 언론부터 먼저 국민과 소통하는 구조를 만들어야지, 권력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한테 당당하게 불통 요소를 없애라고 할 수 있는 거고, 그렇게 하나씩 고치면서 국민과 소통하는 방식을 넓혀가야 되는 거죠. 근데 여지껏 본관 집무실도 비서동에 올려가 5년 동안 했는데 그런 것 없이 마치 불통구조로 온 것이냐 호도를 하면서 일각에서, 그죠? 청와대를 용산을 옮기면 마치 하루아침에 오픈이 되고 소통되는 것이냐 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